예, 정치 현안과 이슈를 날카롭게 분석하는 코너죠. 깐깐한 정치입니다. 오늘도 이강윤 정치문화연구소 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넥타이 엣지가 있습니다. 좋은 말이죠. 네, 좋은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항상 포인트가 중요하니까요. 네, 빨간색 넥타이를 매신 만큼 한번 우리 서울시장 오세훈 이슈로 한번 가볼까요? 잘 하고 있는지.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특검에 소환됐습니다. 오세훈. 네. 네, 명태균과 굉장히 고성이 오갔다고 하는데 현장 영상부터 같이 보실게요. 대납한 사실은 없다. 이 점을 중점적으로 얘기했고요. 공정한 특검의 판단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대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리고 비공표 여론조사가 좀 조작됐다 똑같은 서로의 주장이 그냥 그대로 평행선을 그렸습니다. 특검에서는 그와 관련돼서 오 시장님이 기억이 안 난다, 잘 모르겠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다 제시하시더라고요. 혹시 여론조사 대가로 그 아파트를 약속했다는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 사실 그대로 이야기 말씀드렸어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논쟁할 게 뭐 있어요. 네, 결국엔 두 사람 이제 8시간 동안 대질신문을 받았는데 특히 핵심은 여론조사 제공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건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대질이라는 게 원래 서로 말이 영 다르니까 근데 다른 증거나 정황 이런 걸로 어느 한쪽으로 기우기 힘들 때 둘이 완전히 말이 다르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그렇죠. 또는 둘 다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네. 되게 그렇죠. 그렇죠. 지금 대질 끝나고 나서 두 사람 얘기가 뭐 잘 평행선을 달렸다 그랬는데 네. 당연히 평행선을 달렸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대질신문을 했고 대질신문에 나올 때 추가 증거를 지참하지 않는 한 기존의 자기 진술을 만약에 바꾼다면 왜 바꿨는지가 좀 더 명확히 소명이 되어야 하는데 저 두 사람이 그동안 걸어왔던 공방의 길을 되돌아보건대 그럴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고 자기 자신이 좀 더 억울하다. 그다음에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번 더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앞으로도 글쎄요. 대질이 그렇게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네. 누가 말을 바꿔봤는가? 누가 더 자주 바꿨는가? 마지막으로 네. 누가 더 잃을 게 많은가? 네. 이 세 가지의 주안점을 두고 저 두 사람의 공방 또는 요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보면은 드러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에 이제 명태균 씨는 이제 오세훈 시장 공표랑 비공표 이것도 구별 못하냐라고 해서 질책을 했거든요. 이거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말이 안 되죠 일단. 공표하고 비공표는 웬만한 정치부 기자들 다 알고요. 큰 선거 치르면서 여론조사 보도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정치에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도 이미 소상히 알고 계실 것 같고 제공받는 측에서 압니다. 선관위에 미리 신고를 하고 질문 같은 것도 미리 내는지 어쩌는지는 당연히 알지요. 저는 그래서 저 부분은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납은 없었다. 은자를 꼭 붙여요. 법률가이고 평소에 말도 가지런히 반듯하게 잘하시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오 네. 시장. 근데 저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게 있다는 생각은 들고 가장 결정적인 건 명 씨를 만난 횟수부터가 처음부터 계속 바뀌어 오고 있는데 굳이 그걸 거짓말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은데 왜 당시에는 거짓말했을까 이런 생각은 되게 풀리지 않지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30분 동안 발언했는데 명태균 굉장히 화력이 셉니다. 20분 동안 열폭하면서 너 치매야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두 사람 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보고 둘 다 거짓말하고 둘 있다. 다. 예. 적어도 이 건에 관한 한. 그다음에 명태균 씨는 뭐 윤석열 씨에게 제출했던 뭐 여러 자료 등등등에서 볼 때 야 홍준표보다 조금 앞서게 나오게 해.
자기 육성이 공개됐잖아요. 이미 조작을 했어요. 여론조사를 가지고. 네. 여론조사는 사회 공공자재의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죠. 네. 그것을 훼손시킨 사람이고 그래서 저 사람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사실 저는 좀 매우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사람인데 형사사건에 연루된 양측은 반드시 자기에게 유리한 말만 골라서 하게 되어 있어요. 기억도 대개는 그렇게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같이 나누고 싶고 강조드리고 싶은데 기록은 기억보다 분명하고 선명하다. 그리고 기록에는 선택적 왜곡이란 없다. 아예 인멸은 가능할지 모르나 어딘가에서 기록이 나오면 네. 그 기록은 필요한 것만 보여주거나 하는 선택적 기억과는 다르다. 그런 생각을 꼭 드리고 싶고 지금 문제의 핵심은 여론조사 조작된 걸 제출을 했느냐 안 했느냐와 대납 의혹 이 두 가지잖아요. 형사사건에서는 모든 것을 죄목으로 하지 않고 실정법에 위반돼서 처벌 가능성이 있는 것을 유죄로 기소하지 않습니까? 네.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것까지는 그 방증이거나 정황일 따름이죠. 여론조사를 만약 조작을 했다면 근데 조작했다는 것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대납 의혹과 어느 게 더 처벌이 무거우리라는 건 역시 짐작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명태균 완전 재판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예.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폭풍 칭찬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세훈에게는 기억 못하는 거 진짜 많더라 이런 식으로 타박을 했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연루된 사람들 중에서 명태균을 두려워하거나 불편해하거나 껄끄러워하는 이유가 네. 첫째 이 사람은 잃을 게 없어요. 한번 구속도 된 적이 있고. 그러니까 명태균이 잃을 게 없다. 네, 명태균이. 둘째 말을 상상하는 것보다 한 100배쯤 세게 해요. 그렇죠. 화력이 엄청나죠. 네, 그러니까 멈칫멈칫하게 되죠. 그리고 저 사람 입에서 무슨 말이 또 튀어나올지를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저 사람과 음으로 양으로 여러 가지 거래 또는 거래란 말 일단 생략합시다. 접촉해왔거나 이를 도모했거나 같이 뭐 해왔던 사람 중에 만약에 나하고도 뭐가 동티가 나면 어마어마한 말이 막 포나지겠네. 그것도 공개리에 언론을 상대로 해버리잖아요. 네. 또는 검찰 진술 같은 데서 이른바 빼도 박도 못하는 데서 다 계산되고 한 말일 겁니다. 그리고 강조하는 말은 적어도 본인의 기억 속에는 사실일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저렇게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걸 두려워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데 명태균을 의인화하거나 하는 것도 매우 조심해야 할 것이다. 명태균을 의인화하는 것도 조심해야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오세훈 명태균의 이 대결 구도에서 누구의 말이 좀 더 진실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그걸 알면 제가 특검에 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리잖아요. 누가 더 잃을 게 많을까? 누가 더 처벌받게 된다면 네. 유죄 기소된다면 그리고 유죄 입증이 된다면 누가 더 센 처벌을 받을까? 어렵지 않게 짐작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 번 드리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 함부로 제 추측을 말씀드리는 건 시청자분에 대한 예의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제 오 시장은 아무래도 명태균 씨가 굉장히 열폭하고 세게 나오니까 네. 여러 가지 본인한테 불리했던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대지신문도 오히려 요청한 걸로 보이는데 예. 향후 방향들 어떻게 좀 예측하실까요? 전변께서도 아시겠지만 대질이라는 게 어느 한쪽의 희망이나 요청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양측이 다 동의를 해야 돼요. 네. 그리고 그 양측 동의는 거의 의무적으로 필요하게 지켜진다고 보고 있고요. 자기가 그동안 오 시장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나 이런 업무를 강철원 전 부시장한테 좀 일임하거나 상의를 하거나 주로 그 의무 미션처럼 뭐라 그러지? 미션을 한국말로? 주 임무처럼 맡겼었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강철원하고 명태원도 한번 좀 저기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는데
그 뭐 저는 대질 같은 거에 명태균 씨가 응하지 않을 사람 같지는 잘 않아 보여요. 그리고 언론 활용을 굉장히 잘합니다. 네. 교묘하게. 단어가 굉장히 좀 임팩트 있죠. 벌써 네. 치매 걸렸냐 굉장히 그러니까 세거든요. 이 사람은 제목 뽑힐 말만 골라서 해요. 그렇죠. 뭐 감각이 좋다고 해야 할지 어떨지. 아무튼 그래서 앞으로 기소가 된다면 저는 내년 선거에 미칠 선거도 영향이나 파급 효과도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하고 특검이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은 기소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추측이 들긴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특검이 오세훈의 이제 기소에 대해서 기로에 좀 있고 아무래도 선물 여부, 김기현 선물 여부가 그거에 대해서 대가성이 이제 주목되고 있는데 이 명태균 특검 수사 결국에는 내년 지방선거에 좀 파급력이 셀까요? 그렇죠. 일단 기소를 한다 하면 유죄 혐의를 그리고 입증할 자신도 어느 정도는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구속영장을 칠지 안 칠지까지는 몰라요. 네. 이게 구속사안인지까지도 한번 검토는 당연히 하겠지만 설령 그러니까 구속 여부는 우리가 빨리 하지 않는다 해도 기소가 되면 그게 내년 선거 전에 1심이 나오긴 힘들 겁니다. 내년 선거는 6월경이니까. 그리고 특검 활동은 연말까지 해야 된다면 6개월 안에 1심이 나올까 싶고. 그런데 기소 자체로 선거 구도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고 저는 출마가 가능할까 하는 걸 포함해서 계속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또 이 여론조사의 분석의 달인이시니까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럽 여론조사인데요. 네. 아무래도 에이펙 영향인 걸까요?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60%가 넘게 나왔습니다. 대신에 민주당도 같이 수반돼서 상승할 줄 알았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2주째 내림세고요. 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23%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대통령은 보합 국면을 한 4, 5주 계속됐던 보합 국면을 크게 탈출을 했고요. 당은 정체거나 소폭 하락. 그것은 당 내에서 빚어졌던 몇 건의 엇박자나 잡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 눈높이에서 볼 때 에이 저건 좀 아니지 않아? 억지스러운 해명 같아. 노무현 정신 이런 게 들먹였을 때 뭐 최모 의원 건 같은 때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한 실망감도 일부 작용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고요. 네. 에이펙이 결정적이었죠. 에이펙이 우리의 주빈국으로서의 우리의 활력을 자화자찬 꼭 하지 않더라도 이번 에이펙은 흔히들 립 서비스나 형식적인 말만 오가는 게 십상인 그럴 수밖에 없는 라운드 다자 협상 테이블 기존의 그런 것들과는 달리 성과가 굉장히 많았고 특히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여러 채널의 정상회담 이런 것들은 매우 우리가 NYT 같은 데서 슈퍼위크라고 부를 만했다 충분히. 그리고 성과도 있었다. 우리 자체의 성과는 물론이려니와 이번 경주 에이펙이 네. 굉장히 성과가 많은 거였다. 그러면 그 주최국이자 주빈국인 우리의 뭐 지위, 격 이런 건 당연히 올라가겠죠. 네. 그런 것들이 다 조사에 반영이 됐다고. 스테이터스가 많이 격상됐다고 보는데 에이펙 효과 때문에라고 아마 이제 한 달 만에 우리 60%대로 회복을 네. 한 게 에이펙 효과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사실 집권 여당도 좀 상식적으로 같이 올라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은 하락했거든요. 전혀 안 그러는 게요. 네. 국민의당은 계속 뻘짓 이상한 짓만 계속 해오고 있으니까 뭐 더 이상 이제 입 네. 아프니까 얘기는 하지 말고. 네, 국민의 짐은 그렇죠. 갑짐. 제 컬럼 제목이 국힘, 국짐 그리고 국적이었었어요. 아, 국적은 뭐예요? 나라적, 도적적. 아, 국가의 적. 나라국 도적적. 국힘, 국짐의 그 이상한 짓이나 말도 안 되는 통탕할 것에 대한 반사이익 같은 걸 거의 흡수를 못해요. 못했어요. 아직까지는 민주당이. 네. 앞으로는 뭐 좀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저력은 있으니까. 근데 왜 그럴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조금 굳이 따져보냐면 당대표와 원내대표 사이에 좀 공개적인 불협화 이런 것도 한번 우리 기억에 아직 남아있고요. 꽤 컸으니까. 네. 그다음에 뭐 결혼식을 둘러싼 뭐 등등등. 그 해명하는 방법이 실은 더 나빠요. 결혼할 수 있어요.
엄마가 국회의원인 거하고 자기 딸의 일륜지 대사야 당연히 하는 거고 뭐 하다 보면 국회라는 공공장소에서 할 수도 있는데 시기도 좀 문제였지만 저는 그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영린, 시민들이 중시하는 건 합리화 상식입니다. 네. 계엄 국면 6개월 동안 사람들은 탄핵과 계엄의 척결, 윤석열에 대한 구속 이런 걸 강력히 요구했고 그 다음 요구한 것은 신문의 제목으로는 잘 뽑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치 개혁입니다. 네. 정치 수준 좀 끌어올려라. 이따우게 뭐냐. 아직도 왜 계엄 같은 게 횡행하고 그런 걸 모사까지 할 정도냐. 그리고 제발 좀 바뀌어라. 그런 시민들 눈에는 양자 역학이라거나 노무현 정신 운운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였죠. 그 비판할 건 해야 됩니다. 우리 편이니까 무조건 어찌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개혁 에너지를 말아먹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건 비단 저의 사견이 아니고 이런 견해를 표출하는 시는 분이 많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다는 거고 과유불급 이런 걸 좀 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민주당은 정부와 달리 개혁의 폭과 속도에서 좀 앞서 나갈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걸 가지고 있어요. 네네. 정부는 여러 가지 조정해야 할 게 많고 당보다는 조금 해서도 안 됩니다. 실은. 그래서 양자의 속도 차이나 강도의 차이는 불가피한데 집권을 그동안 서너 번 해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잘 기술적으로 현명하게 조절하는 법도 터득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집권 여당이 되면 담장 밖으로 나갈 소리와 나가서는 안 될 소리를 구분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노트 기조를 좀 보면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겠다 이런 방향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집권 여당으로서 뭐 지방선거 승리라든가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적인 거 봤을 때 어떤 아젠다로 좀 나아가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민생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주가지수 구체적으로 언급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대통령 희망과 비전을 주는 건 좋지만 숫자를 계속 언급하면 그건 자승자박이 되기가 쉽고 그건 처음에 한번 그 슬로건 같은 걸로 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당대표나 누구들도 회의에서 주가지수 이렇게 중계방송 하듯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가라는 것은 언제라도 빠질 수 있는 것이고 국제 대외적 요인 때문에도 충격을 받고 어느 날 갑자기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하면 우리 건 나쁘지 않아도 함께 빠지는 게 상리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은 자초할 필요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민생은 나아진다. 그다음에 정치 개혁을 통한 효용감을 계속 국민들께 갖게 하는 것. 그리고 다분화돼 있잖아요. 네. 세대 간 맞춤형 정책을 통해서 어떤 사안이 크게 융기하면 우리는 찬반이 확 갈려버리는데 실은 그렇게까지 달궈지지 않아도 되는 사안이 정치 문제로 비화되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 국정 운영 차원에서도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국론 분열 차원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현상이기 때문에 저는 그룹별, 세대별 정교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네. 박지원 씨가 참 중요한 얘기 많이 해요. 네. 그중에 하나. 네. 고개 들면 골프하고 정치는 망한다. 확실합니다. 맞습니다. 그건 선거와 무관하게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왜? 4년 만에 한 번씩 세일즈에 나서는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은 자기한테 표 달라고 하는 영업사원을 보면 괜히 좀 내가 주인이지. 그리고 세게 나가고 싶어하는 심리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걸 충족시키지 못하면 걔는 꾸지람 받아요. 근데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이 좀 보이네요. 네, 끝까지 겸손함을 유지하는 게 정치인의 미덕이 아닌가 싶은데. 그게 어렵습니다. 권력에 한번 잠깐 빠지면
좀 눈이 가리워지는 모양인데 제발들 좀 그랬으면 네, 좋겠어요.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근데 말보다는 행동이라면서 그 100일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유기견 보호소에 간다거나 이제 소방서에 격려 방문을 한다거나 이러한 행보를 봉사활동 행보를 보였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무슨 문답이 오갈지 뻔히 예측이 되는 기자회견 같은 건 차라리 안 하는 것도 저는 새롭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예. 그렇게 보신다. 예, 그리고 뭐 주변에서 뭐 명청 대전 어쩌고 저쩌고 하길래 전 중국 명나라하고 청나라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 별로 사실 그렇게 심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괜히 프레임을 그렇게 만들고 좀 분열이나 이런 걸 해보고자 시키는 호사가들이나 이런 사람들 생각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직 그럴 때가 충분히 아니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는 기자 간담회 관례를 깨고 이제 말보다는 일하러 왔다라고 행보를 보인 네. 만큼 이제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깐깐한 정치 이강현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